연기적 각성. IMD 채널이 불교 지혜 수행의 틀을 요약해 전달하는 표제어입니다. 지관겸수라고도 합니다. 상념을 그치는 선정 수행과 사물을 바로 보는 연기 수행을 말하죠.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과 해, 지와 관의 문제는 수행의 대개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원리와 더불어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성격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의식이 진보하고 성장하면서 공부가 무르익으면서 경험치에 따라 어디론가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추동이 가능한 사람의 능력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행 원리는 가능하다면 실천의 지침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반대편도 챙겼다가 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정에는 해가 포함되고 해에는 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경향이나 수행 집단의 문화에 따라 강조와 실천이 대부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경향이나 문화를 파악하면 정확하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국의 불교, 그 중에서도 기복신앙이나 대중종교에 가까운 영역을 벗어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아예 수행이라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불교의 큰 줄기인 조계종은 그나마 수행하는 종단을 가지고 있다고 좋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수행 집단의 주요한 경향성, 즉 주류는 그 방편이 화두를 들어 수행하는 관화선입니다. 서원불교인데다가 관화선이 주 방편이니 사실상 선정 방식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조계종의 관화선을 예로 들어 정해상수의 현실적 적용 문제를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 전제가 뒤집어지는 큰 오류가 없는 범위에서 정리를 해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간화선유의 선정수행은 정신을 집중해 화두를 깨침으로써 각성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니 분명 선정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효과를 보려면 각성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수십 년, 평생을 겨루었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그간 출연한 선지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말하자면 간허선으로 성품을 보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정은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제대로 됩니다. 내 생각의 틀, 에고가 무너지는 것이 공부인데 선정의 방식이 마치 빙산만한 얼음덩어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입김을 불어 녹이려는 것 같거든요. 21세기 과학혁명의 시대, 통합심리학의 시대에 몇백 년 전의 방식의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임계치가 어딘지, 수단이나 강도의 능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겁니다. 무엇이 공부이고 목표가 뭔지 불분명하니 화두라는 좁은 틀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과학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빠졌다고 하면 깨달음 공부가 뭔 과학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좁은 틀에 갇힌 겁니다. 깨달음은 같은 원리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과학입니다. 수단에만 빠져서 매몰되니 이유나 성과도 없이 화두가 끊어짐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수행자의 능력치 바깥입니다. 수행에서 선정은 기본이 맞습니다. 깨어있음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깨어있음도 각각의 의식 수준의 결에 맞는 임계치와 능력치를 알아야 현실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견 이전의 수행에서 선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각성의 힘이 붙어야 공부가 진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넘어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에고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 자기 자신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세계라는 허상, 자기 생각의 틀을 통찰해 내려놓는 것이자 바로 해와 관입니다. 간화선은 그 속성상 주체인 내가 선정에 들려고 하는 것이니 나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었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니 결국 행위자가 돼버립니다. 선정에 들수록 에고가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수행이겠습니까? 의식 수준에 맞먹는 임계치 이상의 상당한 선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오히려 수행을 통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선정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수행하는 바로 그 자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나라는 그것이 에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의 깨달음 수행의 여정이죠. 나를 아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데 현재의 능력치로 도저히 되지 않는 선정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따지고 있으면 결국 수행하는 에고만 북돋우는 양상이 되고 맙니다. 시선이 밖으로 나간 거죠. 대승기신론의 수분각을 넘기 전에는 선정만으로는 에고, 생각의 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각성이 깊어지면 생각의 틀이 날리치지 않고 고요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수행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세계, 에고의 틀은 무아견성 이전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기에 내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닌데 잠시 고요한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는 사고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연기적 각성은 당연히 정해쌍수, 직관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생각을 그치는 명상과 생각을 활용하는 지성을 엮어서 잘 버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기적 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자기 의식의 구조와 발달 라인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점과 맹점을 이해한 수행자는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잡을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필수와 선택, 선택과 집중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정해쌍수, 직관겸수를 화두로 한국 분류의 간화선 사례를 들어 연기적 각성을 정리해봤습니다. 선정의 방식은 필수이자 기본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처럼 오도되거나 좁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길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행의 모두인 지혜, 헌신, 행위나 그 안의 선정과 연기적 방편들이 서로를 북돋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결합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작위의 우연으로 흘러가는 듯하지만 저류에 흐르는 카르마는 정확히 지금 여기를 지정하는 조건들, 인드라의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